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을 만한 중요한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의 현금을 잘 유지하시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입니다. 간밤에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 증시까지 낙폭을 기록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경고드려왔던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증시라는 것이 경향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고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답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결국에는 리스크를 이제 좀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간밤에 이제 트럼프가 발언을 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현 시장에 대해서 냉혹하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간밤에 있었던 이슈와 그리고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지표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혹은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것은 결국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100%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가는 증시가 급락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돈이 없다라는 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서 현금을 꼭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투자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이어가되 안전장치를 걸면서 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미 증시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겠다. 이제 하락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의 이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건 무엇인가요? 죽은 고양이가 바닥에서 잠시 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데드캣, 죽은 고양이죠. 데드캣, 위에서부터 이제 떨어진 죽은 고양이가 잠시 튀어올랐다가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무너지는 지금의 이 상승은 사실상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숨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리스크 요인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면서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찜찜하게 리스크를 안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거나 조금만 불확실성이 터져도 이렇게 증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한번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떨어졌고요.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는 0.3%, 나스닥은 2%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S&P 500은 1%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최근에 이제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였는지를 보려면 이 하락이 전저점을 뚫고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낙폭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 하락이 쭉 이어가면서 전저점을 무너뜨리면서 추락하는 이제 증시가 연출될 것인지는 사실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데드캣 바운스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다만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증시를 하방으로 떨어뜨릴 만한 그 찜찜한 리스크 요인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기사를 보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 증시 하락에 힘입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미 증시가 하락할 때 한국 증시는 올라가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줬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왔을 때 한국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본 물량들이 한국 시장으로 이제 낙수 효과를 보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하락의 이제 핵심 골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을 띈다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이제 떨어질 때 선방하고 있던 한국 증시와 달리 이제는 미 증시가 타격을 받을 때 한국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3월 들어서면서 혹은 뭐 2월 중순 내지부터 이제 미국과 결이 다르게 움직여왔던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미국과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한국 증시는 올라갔었는데 왜 이번에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느냐?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전에 이제 미증시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정 정도로 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는 정도로 해석했어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하락은 어떤 시선으로 저는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그동안 뒤로 계속 미루고 왔었던 그 충격, 쇼크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상 이건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니라 리스크, 위험을 이제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이미 와 있었고 미국마저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미국 증시가 그걸 인정하면서 심리가 무너지면서 타격이 오게 되면 이전에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투심이 약화된다든지 심리가 약화되고 이제 증시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위험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미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달러를 사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지게 되면 결국 살아남는 거 안전자산은 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발 리스크였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제일 먼저 회복했고 오히려 달러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 가격 역시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 세계 증시가 혼돈의 카오스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어느 주식으로 돈을 옮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투자 시장에서 돈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돈을 빼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패닉장이 한번 이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뭐 100% 현금 확보를 한다든지 폭락론자가 돼가지고 무슨 뭐 인버스를 사가지고 하방 베팅에 올인을 한다든지 마치 무슨 영화의 주인공 무슨 뭐 빅쇼트 주인공에 빙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방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증시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것이지 초보 투자자가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왜 하락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나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 하락이기 때문에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어서 이 하락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창조적 파괴가 올 거라면 빨리 무너지고 대시세로 이제 가기를 원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시세가 왔을 때 미국이 이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 전에 전초 작업으로서 세팅을 올바르게 해놓기를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4월 3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현대차는 제외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트럼프의 이런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증시도 정말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예고에 화들짝 놀랐고요. 나스닥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뭐 관세 우려 때문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냐면 이 트럼프 불확실성에 따라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서도 보고서에다가 S&P 500 연말 목표 주가를 6,600까지 원래 상향시켰었거든요. 다시 5,900으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증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들도 아니다. 다시 증시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 하락을 인정하면서 심리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보시다시피 바클레이즈 내년 S&P 500 지수 전망을 6,600으로 상향하겠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 말에 이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했던 바클레이즈마저도 다시 이제 하향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일본이 중국산 흑연 전극의 95% 반덤핑 관세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밀어내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뭐 우리나라나 베트남도 이런 일환의 조선 관련된 반덤핑 관세가 있었죠. 후판.
그리고 미국 엔비디아 주가가 중국 단국 규제 강화 때문에 5%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 미국이랑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이제 관세 관련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블랙리스트, 중국은 환경 규제를 통해서 서로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서로를 향한 견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 정세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GDP 나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추정치 두 가지로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향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실정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연준은 관세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섣부른 변동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럴 것이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시점에 연준이 섣불리 이제 금리를 변동했을 때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른다든지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게 됐을 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연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기조를 변경할 수가 없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연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여기에 따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마저도 불안하다 보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경기는 계속해서 하방 사이클을 그릴 겁니다. 4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경기 지표들은 모두 이제 더 안 좋은 악화된 지표들을 발표하게 될 거고요. 자,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토막 냈습니다. 국방비 늘리고 복지를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는데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정말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체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정 형편이 나아지셨나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국도 올해 성장률을 이제 2%에서 1%로 조정하고 26조 삭감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혁신 업종에 투자하기에도 모자란 돈들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이제 국방비로 쓰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성장이 저해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현대차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 안에서도 현대차는 지금 조지아 메타플랜트 준공을 통해서 미국 판매 1위 도요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 이제 북미 시장에 안착했고 트럼프의 이제 이 자동차 관세에서 현대차 그룹은 면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한국을 통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현대차 그룹이 가장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작년부터 쭉 외국인들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일정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주식들을 사고 있는가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처럼 기존에 매수하지 않고 있었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기아차 그룹의 종목들을 일제히 담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그나마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시장 불안감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생존하는 기업은 현대차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 현 상황을 내다봤을 때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섹터로서는 역시나 이제 우량주들 그중에서도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각종 이제 미국의 기업들과 협업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HBM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메타플랜트 이제 공장에 준공을 하면서 같이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성공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진출하는 것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사실상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발 수혜까지도 같이 받는 아주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는 LG엔솔이 가장 각광받고 두각을 드러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LG엔솔 같은 종목이 추후에 현대차 그룹과의 시너지뿐만 아니라 테슬라와의 시너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이제 탑픽으로서 생존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추세를 들어 올릴 만한 대표 배터리 종목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역시도 우상향하고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진율도 이제 20%의 영업이익률을 내다보는 성장 가도를 달릴 걸로 기대됩니다. 28년으로 가게 되면 매출 50조를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드디어 10조를 넘어서는 11조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익도 10조 근사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뭐 순이익률도 이제 20배를 내다보고 PER도 21배를 넘어서 이제 18배까지 다운될 걸로 기대되다 보니 지금 사실상 LG엔솔은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다 할 만큼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올해 중순에서 연말을 넘어서게 되면 LG엔솔의 시간이 다시 또 도래할 수 있겠다라고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 올해 중순에서 연말 연준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본격화되게 되면 매수를 고려해 봄직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린 그 찝찝함, 빨리 매를 맞고 끝내면 찝찝하지가 않고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할 수 있겠는데 자꾸 매를 맞지 않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결국 이 매를 맞아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매를 때리진 않고 때릴랑 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투자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점점 짜증이 나고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티던 사람들도 짜증나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바엔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닉이 오기 전에 장세가 가장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증시가 폭등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막상 팔지도 못합니다. 근데 일정 정도 이제 하방으로 완연하게 시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는 이게 상방으로 갈 만한 희망이 없구나. 그냥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버티던 사람들도 던지게 됩니다.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이제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그런 시점이 오지 않다 보니 그러면서 금리 인하도 안 하다 보니 투자 시장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오르락 말락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이 찜찜한 증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심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확보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그룹 같은 이런 기업들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관세 안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현금 확보를 필히 해두면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황이라든지 주식 정보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시황뿐만 아니라 각종 증권 정보, 주식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이번 연말이죠. 연말이 아니고 월말이죠. 월말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강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4월 5일에서 4월 7일까지 총 3일간 저녁 7시에 지금의 이제 상반기에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일 동안 진행되니까요. 뭐 지난달 지지난달에 특강 참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특강은 꼭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진행되는 특강이니까요. 텔레그램 방 꼭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여기에도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시고 여길 통해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곧 5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하루 되세요.